고급스러운 커피숍 아니었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지영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내가 뭔데 내 눈앞에 나타나서 회방이야? 내가 평생 수만 번 제대로 모시고 살다가 이제야 좀 웃어보겠다는데 내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시어머니 박선자는 많은 손님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지영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어요. 지영이 겨우 숨을 고르며 옆에 선 젊은 남자를 가리켰지만 박선자는 오히려 사기꾼의 손을 꼭 붙잡고 지영을 사납게 노려봅니다. 지영은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거든요. 뒤늦게 찾아온 사랑에 눈이 멀어 평생 모은 돈은 물론이고 아들의 회사까지 통째로 넘기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이죠. 뺨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지영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박선자와 사기꾼 오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믿은 함정을 거꾸로 쥐고 흔들 사람이 바로 이지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기운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아온 박선자는 오랜만에 기분 전환을 하겠다며 며느리 이지영의 손을 잡고 동네 번화가에 있는 단골 미용실을 찾았어요. 거울 앞에 앉아 파마 약을 바르고 하얀 파마 롤을 머리에 잔뜩 만 박선자는 약이 스며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죠. 어머니, 오늘 날도 좋은데 파마 예쁘게 하시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요. 지영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다정하게 말했지만 박선자는 괜히 심통난 얼굴로 손을 내저었어요. 됐다.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하냐? 내 아버님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내 입에 음식이 넘어가겠어? 다 부질없다. 사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박선자는 가방 속 스마트폰을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미용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머리를 감으러 샴푸실로 자리를 옮겼죠. 대기석 테이블 위에는 박선자가 깜빡 두고 간 구형 스마트폰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진동음이 울리고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영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가 액정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남편 현우의 전화인가 싶어 대신 받으려던 지영은 수화기를 귀에 댔어요. 그런데 귓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잊지 않으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조용한 곳으로 예약 다 해놨어요. 늦지 않게 나오세요. 어머니 기다리는 시간도 저는 너무 길게 느껴지거든요. 수화기 너머 남자는 박선자에게 연인처럼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지영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죠. 대기업 자산관리팀에서 일하며 수상한 금융 거래를 숱하게 잡아냈던 지영의 직감이 차갑게 곤두섰어요. 이건 그냥 이상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뛰는 가슴을 누르며 통화 기록을 눌렀고 방금 걸려온 낯선 번호를 재빨리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 앱을 켜 번호를 조회하자 화면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을 한 30대 중반의 보험 설계사 오민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젊은 남자의 프로필 사진. 지영이 충격에 굳어있던 사이 샴푸를 마치고 수건을 머리에 두른 박선자가 걸어왔죠.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폰을 지영이 만지고 있는 것을 본 박선자는 얼굴빛이 싹 변했어요.
곧장 다가와 지영의 손에서 폰을 거칠게 빼앗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전화기를 함부로 만져?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생활까지 뒤져보겠다는 거냐? 박선자는 가방 지퍼를 꽉 닫고는 지영의 눈을 피했어요. 지영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조용히 숨을 골랐죠.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일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집안을 통째로 흔들 큰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영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흘 뒤 오후였어요. 지영은 며칠째 밖으로만 도는 시어머니를 몰래 따라간 끝에 강남의 한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어요. 통유리창 너머 안쪽 깊은 자리에는 박선자가 젊은 보험 설계사 오민준과 마주 앉아 있었죠. 평생 남편 병수발과 시집살이에 지쳐 어둡던 얼굴은 사라져 있었어요. 박선자는 민준이 건네는 달콤한 말과 다정한 손길에 수줍은 처녀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직원이 커피를 내려놓고 가자마자 박선자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귀에 달라붙는 말투로 속삭였죠. 어머니처럼 곱고 귀한 분이 평생 고생만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이제는 제 손잡고 사세요. 남은 인생 남들 부럽지 않게 누리셔야죠. 박선자는 그 말 한마디에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박선자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해외 비공개 가상화폐 투자 기회라며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었죠. 스마트폰 조작도 서툴고 모바일 뱅킹도 제대로 못하는 박선자는 민준의 빠른 설명에 홀린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자기 스마트폰과 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민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민준은 박선자가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는 앞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박선자 통장에 있던 큰 돈을 정체 모를 가짜 거래소 사이트로 송금하기 시작했어요. 더는 볼 수 없었던 지영이 카페 안으로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민준의 손목을 낚아채고 낮게 쏘아붙였죠.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 모시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이상한 사이트는 뭔데요? 왜 어머니 돈을 당신 손으로 마음대로 이체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지영을 보고도 오민주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영을 철없는 며느리처럼 바라보며 점잖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이 크게 오해하셨네요. 저는 어머니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셔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괜히 어머니 마음 다치게 하지 마시죠. 박선자는 자기 앞을 가로막은 지영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카페 안 손님들이 일제히 쳐다보고 있었지만 박선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영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죠. 내가 뭔데 내 눈앞에 나타나서 회방이야? 내가 평생 남편 그늘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살다가 이제야 숨 좀 쉬겠다는데 내가 뭔데 내 행복을 망쳐. 지영의 뺨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박선자는 오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가방을 챙겼고 지영을 한 번 더 노려본 뒤 커피숍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영은 부어오른 뺨을 손으로 감싼 채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직접 만나 마음을 흔들고 돈을 빼앗는 잔인한 로맨스 사기였어요. 그리고 이대로 두면 시댁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질 일이었습니다. 카페 소동이 있고 일주일 뒤 저녁이었어요. 시댁 안방에서는 큰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선자가 남편의 암보험금과 평생 모은 정기예금을 전부 해지해 날린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아파트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 대출을 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오민준이 조작해 보여준 가짜 코인 사이트 화면에는
수억 원의 수익이 찍혀 있었어요. 그 숫자에 완전히 눈이 먼 박선자는 자식들이 아무리 말려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서랍장에서 등기필증을 꺼내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내 인생에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난리야? 지금 돈을 더 넣어야 큰 돈을 찾을 수 있다잖아. 내가 이 돈 벌어서 너희 집 한 채 더 사주겠다는데 왜 내 앞길을 막아? 퇴근 후 뒤늦게 안방으로 들어온 지영의 남편 강현우는 상황을 보고도 제대로 나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외로워서 저러는 거라며 심각한 사기일 수도 있다는 지영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죽 외로우면 저러시겠어. 당신이 중간에서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셨겠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당신이 알아서 좀 말려봐. 지영은 현우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 와중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박선자의 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오민준이었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민준의 목소리는 다정한 척했지만 사실은 박선자의 숨통을 조이는 말이었죠. 어머니, 이번 기회 놓치면 지금까지 번 돈이 다 묶입니다. 돈이 부족하시면 아드님 회사 서류라도 챙겨오세요. 제가 아는 쪽에 연결하면 회사 이름으로 보증 세워서 바로 해결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박선자는 거실 한 구석에 있던 현우의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법인 인감과 회사명의 서류들을 마구 꺼내 가방에 쑤셔 넣었죠. 그 모습을 본 지영이 깜짝 놀라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건 현우 씨 회사 목숨이 걸린 서류예요. 저 사람 말에 속아서 어머니 돈도 모자라 아들 인생까지 망치시려고요? 지영이 서류를 빼앗으려 하자 박선자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비켜.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민준 씨는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나를 더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박선자는 지영을 거실 바닥으로 밀쳐내고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그대로 현관문을 열어 밤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지영은 다급히 현우를 불렀어요. 하지만 현우는 오히려 지영을 탓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도둑 취급하니까 엄마가 나가신 거잖아.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시댁 식구들의 외면과 방관 속에서 지영은 혼자 거대한 범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어머니를 지켜봐야 했어요. 무력감과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지영은 눈물을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대기업 자산관리팀에서 쌓은 금융 지식과 인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이 사기판을 반드시 뒤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어요.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곧장 서류 가방을 챙겨 대학 동기 장동식을 찾아갔어요. 장동식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이었습니다. 지영이 몰래 모아둔 오민준의 대포통장 계좌 번호와 미용실에서 녹음한 통화 내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자료를 보던 장동식의 얼굴이 굳어졌죠. 장동식은 서류를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 오민준이라는 놈 보통 놈 아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외로운 노인들만 골라 직접 만나고 사랑인 척 접근해서 돈 빼앗는 조직이 있어. 이놈이 그 조직 핵심일 가능성이 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한 지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영은 동식의 팀원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선자가 믿고 있던 투자 사이트가 열렸어요. 화면에는 수익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바로 보였죠. 이상했습니다. 돈이 들어간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투자된 흔적은 없었어요. 지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거래소 아니야.
숫자만 보여주는 가짜 화면이에요. 장동식이 화면 가까이 고개를 숙였어요. 확실해? 지영은 손가락으로 기록 하나를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돈이 들어가자마자 다른 통장으로 빠졌어요. 투자는 없고 돈만 사라진 거예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본 수익금 전부 가짜였어요. 저 사람은 어머니 마음만 속인 게 아니라 통장까지 털어간 거예요. 한편 같은 시각 오민주는 강남의 한 사설 금융 사무실에서 박선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민주는 커피를 권하며 박선자에게서 현우 회사의 법인 인감을 조심스럽게 받아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의 회사를 한순간에 빚더미로 몰아넣을 보증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죠. 민주는 펜을 박선자의 손에 쥐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촉했어요. 어머니, 여기만 찍으시면 됩니다. 망설이시면 안 돼요.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넣은 돈 다 날아갑니다. 저 믿으신다면서요. 박선자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다정한 눈빛에 또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사이버 수사대와 함께 오민준이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민준은 지금도 박선자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회사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고 있었죠. 지영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막아야 해요. 조금만 늦으면 회사까지 넘어갑니다. 장동식이 바로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위치 확인됐지? 바로 출동 준비해. 지영은 박선자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투자는 없었습니다. 돈은 들어가자마자 여러 통장으로 쪼개져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돈 여기서 더 못 나가게 막아주세요. 어머니가 정신 차렸을 때 빈 통장만 보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장동식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 지금 바로. 잠시 뒤 화면에 표시가 떴습니다. 동결 완료. 지영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뺨을 맞고도 참았던 며느리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죠. 몇 시간 뒤 오후 3시였어요. 오민주는 강남의 한 호화로운 카페 VIP룸에서 박선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법인 인감으로 보증 계약을 끝내고 아파트 담보대출금까지 통째로 가로챌 생각이었죠. 박선자는 기쁜 얼굴로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VIP 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며느리 이지영이 들어섰고 뒤따라 사복을 입은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박선자는 놀라 손에 든 도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오민준 앞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어요. 가짜 가상화폐 사이트의 실시간 서버 폐쇄 화면과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지영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죠. 오민준 씨,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 돈, 남편 회사 서류, 전부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숫자로 속인 그 판, 제가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민준은 뻔뻔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는 어디까지나 어머니를 도와드린 겁니다. 지영은 민준의 태블릿을 빼앗아 박선자 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조작되고 있던 수억 원의 코인 잠고 숫자를 단 1초 만에 0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박선자는 눈앞에서 숫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평생 모은 돈과 아들 회사까지 걸었던 투자가 사실은 컴퓨터 화면 속 가짜 숫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박선자는 비명을 지르며 찻잔을 떨어뜨렸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영은 박선자 앞에 무릎을 굽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보여준 숫자는 전부 가짜예요. 어머니가 보낸 돈은 투자된 게 아니라 저 사람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오민주는 더 이상 점잖은 척하지 못했어요.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년이 뭔데 내 일을 망쳐? 내가 이 판을 어떻게 만든 줄 알아?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민준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카페 밖 골목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준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뒤에 대기하던 장동식 팀장과 형사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차가운 수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준은 끌려가면서도 지영을 노려봤어요. 끝난 줄 알아? 너 내가 그냥 안 둔다. 지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페 밖 검은 차량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오민준이 카페 밖으로 끌려 나오던 때였어요. 지영은 골목에 서 있던 검은 차량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시동이 꺼지지 않고 있었죠. 장동식 팀장이 형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차 확인해. 형사 한 명이 다가가려는 순간 차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뛰쳐나와 형사들을 거칠게 밀쳤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틈을 노린 오민준이 형사의 손을 뿌리쳤어요. 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박선자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선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작은 흉기를 꺼내 목덜미에 들이댔죠. 박선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술만 덜덜 떨릴 뿐 비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민주는 박선자의 목에 흉기를 바짝 대고 지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돈 풀어. 지금 당장 풀어. 노트북 켜서 원래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이 할머니 여기서 끝이야.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현우는 칼 끝에 목이 겨누어진 어머니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은 떨리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영은 그런 현우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집에서는 어머니 편만 들던 사람이 정작 어머니가 죽을 위기에 놓이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눈물만 흘리며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떡해. 민주는 박선자를 방패처럼 앞세우고 카페 후문 주차장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경찰들도 박선자의 안전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죠. 현장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선자는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채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뺨까지 때렸던 며느리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목이 찢어질 듯 애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지영아, 제발 이 시어미 한 번만 살려줘. 돈을 잃을 위기에 몰린 사기꾼의 광기와 시어머니의 목숨이 맞물린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지영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경찰들을 뒤로하고 오민준의 정면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차장 문 앞까지 밀려난 상황이었어요. 오민준은 박선자를 방패처럼 세우고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선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지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잘 보이도록 화면을 들어 보였죠. 오민준 씨, 이거 보이죠?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경고창이 떠 있었어요.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빼돌리려던 돈, 제가 잠갔어요. 비밀번호 3번 틀린 상태로 묶어놨습니다. 민준이 이를 갈았어요. 풀어. 당장 풀어. 지영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건드리면 그 돈은 영영 못 찾습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옥이 아니잖아요. 돈 못 찾는 거잖아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선자의 목에 닿아있던 칼끝도 조금 내려갔어요. 지영은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아, 제발. 지영은 박선자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요. 그러면 돈이라도 확인할 기회는 줄게요. 민준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돈이라는 말에 흔들린 거죠. 민준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영은 들고 있던 노트북 모서리로 민준의 손목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장동식 팀장과 형사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눌렸고 공범들도 하나둘 제압됐습니다. 현우는 박선자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박선자는 지영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무섭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뺨을 맞았던 서러움도 있었고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분노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영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어도 이 집이 무너지는 것만은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지영은 바닥에 눌린 오민준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시는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한 달 뒤 오후 오민준과 조직원들은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 모두 구속됐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됐고 민준 일당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죠.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박선자는 며느리 지영의 빠른 대처 덕분에 보증 빚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자금과 살던 집도 무사히 지켜냈어요. 끔찍한 일을 겪은 뒤 박선자는 자기 어리석음과 욕심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박선자는 지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어요. 지영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너를 무시하고 내 고운 뺨까지 때린 이 시어미를 어떻게 용서하겠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너무 못났다. 지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었던 시아버지도 병상에서 아내의 외로움을 돌보지 못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영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죠. 현우 역시 달라졌습니다. 반감만 하던 남편은 지영이 가정을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영을 아내이자 진짜 동반자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눈물 흘리는 박선자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바로 웃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아팠어요. 뺨 맞은 것도 아팠지만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게 더 아팠어요. 박선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세요. 돈 문제든 마음 문제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집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날 이후 지영은 시댁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법적 대리인이 되었어요. 가족들은 중요한 돈 문제를 더는 숨기지 않고 함께 의논하기로 했죠. 황혼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마음을 이용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무서운 범죄였어요.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외면할 때도 혼자 버텼고 끝내 무너질 뻔한 집을 붙잡아냈죠. 며칠 뒤
지영은 박선자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선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길은 보이고 있었어요. 가정을 지켜낸 며느리 지영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한 화해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사연 속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참 무섭게 파고듭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다정하게 웃어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마음 아팠던 것도 이 부분이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셔도 속으로는 말 못할 외로움을 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외롭지는 않으세요? 이 한마디가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한번 연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주변에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남겨주신 이야기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